세종학당 재단이 한국어로 빛나는 꿈에 함께합니다. 한국어 세계화, 한국문화 소통의 중심, 세종학당 재단. 세종학당 재단은 국외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기관 세종학당을 지원하는 중심 공공기관입니다. 정부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 보급 사업을 총괄하기 위해 국어기본법 제19조의 2에 근거해 2012년 10월 출범했습니다.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리고 교육하는 한국어 교육기관의 통합 브랜드 세종학당. 세종학당 재단은 서류 심사 및 현지 실사를 통해 세종학당을 지정해 2017년까지 200개소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표준 교재 교육과정으로 더욱 전문적인 한국어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여는 세종학당 재단. 표준 교재인 세종한국어를 보급하고 전 세계 세종학당에 동일한 과정의 한국어 교육을 제공합니다. 언어와 함께 한국 문화를 알리는 세종학당 재단. 특화된 문화 프로그램과 자료를 지원함으로써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만날 수 있도록 합니다. 세종학당 재단은 세종학당 교원 대상 양성과정을 운영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문 교원을 선발, 전 세계 세종학당으로 파견합니다. 교원 파견을 통해 세종학당 전문성을 강화하며 국외 일자리 창출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한국어, 한국 문화를 배우고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세종학당 재단. 쉽고 재미있는 한국어, 누리 세종학당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교육 자료관과 교육관리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교육 자료를 구하고 효율적인 학당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세종학당 가족들은 누리 세종학당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나눕니다. 세종학당 재단은 세종학당 가족을 위한 잔치를 엽니다. 이곳에서는 세종학당 운영자와 교원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우수 학습자들은 한국의 문화를 직접 보고 느끼며 서로의 문화를 교류합니다. 여러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세종학당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문화 자원과 인력이 해외로 진출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세종학당 재단. 구글 코리아 한국문화정보센터, 아리랑 국제방송,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전 세계로 나아가는 세종학당 재단은 기업의 후원 및 지원을 통해 세종학당 교재와 교육 자료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종학당 재단. 한국어로 말합니다. 한국어로 노래합니다. 한국어를 통하여 한국 문화를 소통하는 우리. 우리는 세종학당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종학당 재단은 21세기 인류 사회의 소통과 공생에 기여하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효율적 보급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세계 한국어 교육의 중심기관인 세종학당을 지원하는 중추기관으로서 나아갈 것입니다. 한국어 세계화, 한국문화 소통의 중심, 세종학당 재단. 세종학당재단 출범 기념 국제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종학당재단 출범 기념 국제포럼 1부 사회를 맡은 KBS 아나운서 전준입니다. 네, 오늘 포럼 1부는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누리 세종학당과 구글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세종학당 출범 기념 국제포럼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기에 더욱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곳까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고려대학교 명예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박광무 한국관광문화연구원 원장님, 김선득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이사장님,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님, 혁금호 산돌 커뮤니케이션 대표님, 맹주업 한국외대 공자학원 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귀한 시간 내주신 이 세종학당재단 이사님 및 여러 내빈분들이 계시는데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포럼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세종학당재단의 출범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희 세종학당 재단은 뭐 당연히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 한국어, 한국문화보급에 그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또 문화융성의 싹을 틔우기 위해서 오늘 재단 출범 기념 국제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이 세종학당 재단의 성장 그리고 한국 문화 교육의 발전을 함께 살펴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바쁘신 중에 와주신 조현재 문화체육부 1차관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그 외에 또 많은 내빈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기조 강연, 또 발표, 토론에 맡아주신 여러 스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또 멀리서 걸음해주신 마진페이 중국 한반 부주의님, 또 자크크라탕 알리앙스 프랑스 한국지사 대표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는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고자 하는 세계에 많은 요구가 있고 그러한 요구에 맞춰서 우리 세종학당재단은 발맞춰서 성장을 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5월의 중간입니다. 근데 이제 5월에 이런 작은 나뭇잎의 이파리들을 보게 되면서 여름에 우거진 숲을 생각하는 그러한 자리가 오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세종학당의 발전 그리고 한국어, 한국문화의 세계화의 밝은 미래, 큰 미래를 떠올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조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뜻깊은 날에 유진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이 꼭 오셔서 축하해 주셔야 됩니다는 오늘 국무회의가 있어서 참석시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고 제가 장관님의 축사를 대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종대왕 탄생 616도를 하루 앞둔 오늘 전 세계의 우리 언어와 문화를 보호하는 세종학당재단의 출범을 기념하고자 마련된 이번 포럼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의 기조 강연을 맡아주신 최준식 이화여대 교수님, 그리고 발제해 주실 마젠페이 중국 국한판 부주임님, 크르탕 알리앙스 프랑스에서 한국지사 대표님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포럼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송향근 세종학당재단 이사장님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김용택 한글학회 회장님과
박영순 전 한국어 세계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한글을 사랑하고 계신 많은 원로 전문가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학당재단은 국어기본법의 법적 근거를 두고 한국어 교육을 총괄 지원하는 중추기관으로서 지난해 10월 24일 출범하였습니다. 현재 44개의 나라에서 총 90개의 세종학당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7년까지는 200개소로 확대하여 국외 한국어 보급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문화에 대한 전 세계인의 뜨거운 관심이 있는 이때 한국어는 우리 문화의 바탕으로서 세계인과 소통하는 매개가 됩니다. 문화 융성이 나눔과 배려, 소통과 신뢰가 살아 숨쉬는 공동체를 복원하는 일이라고 공동체를 복원하는 일에서 시작한다고 볼 때 소통의 매개로서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해외에 널리 알리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의 해외 사례 발표에서 자세히 논의되겠지만 프랑스, 중국 등 세계 유수의 국가들도 수십 년 전부터 자국의 문화 융성 차원에서 자국어 보급기관을 브랜드로 육성하여 보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해외 유수 사례를 배우고 세종학당이 향후 나아갈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세종학당이 21세기 인류 사회의 소통과 공생에 기여하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효율적 보급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국외 한국어 보급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도 정책 지원. 2부에서는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한국어, 한국 문화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하고요. 이 중국어, 프랑스어 보급 사례가 소개되겠습니다. 2부에서는 한국어 공동체 확대를 위한 앞으로의 전망과 이상에 대한 논의와 이 지역별 접근 방식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이뤄지겠습니다. 이번 포럼은 전 세계의 한국어 학습 및 한류 열풍을 확인하고 이 문화 융성 시대에 발맞춰서 이 세계인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함께 즐기는 한국어 공동체 확대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2017년까지 총 200개소의 세종학당을 개설해서 국외 한국어 보급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언어, 문화를 통한 세계와의 소통을 주제로 포럼 1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지금 이 기조 강연을 보고 계실 텐데요. 기조 강연은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한국어, 한국 문화를 주제로 최준식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최준식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 세종이란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고 기분이 좋고 그런데 이런 뜻깊은 자리에 나와서 그것도 기조강연을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게 될 분량이 사실 이거 한 학기 정도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지금 1시간 내로 해야 돼서 조금 빨리 좀 가야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한국어보다는 그 한국 문화, 그 중에서도 한류를 좀 말씀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한류를 좀 얘기를 하고 뒷부분에서 한국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달려보죠. 여기 불 좀 꺼주세요. 좀 잘 보이게. 자, 왜 한류를 주목해야 되는가? 우리나라가 단군 이래로 우리 문화가 이렇게 한류처럼 말이죠. 전 세계에 퍼지면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류가 전혀 제 전공하고 다름이 없는, 다른데도 여기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런 큰 성공을 거둔 한류를 재전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번 다시 전공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한번 거울에 비춰보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인가? 한류와 관계돼서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럴까? 이런 얘기죠. 왜 술을 좋아하는가? 뒤에 다시 나옵니다. 보신 것 다시 뒤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게 어떤 것인지 아시죠? 두 번째, 왜 노래방이 많은가? 전국에 4만 여기가 있습니다. 도서관은 700~800개 정도 이렇게 한다고 그러죠. 보십시오. 어딜 가도 저렇게 노래방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왜 이렇게 연애선언에 한국 사람들이 강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결국 이 친구가 나와가지고 큰 획을 그리게 됩니다. 자, 이런 한국 사람들이 이런 이유가 뭘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런 요소를 알기 위해서 몇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중에 뭐 종교, 자연환경, 사회였는데 제 전공은 사실은 그 종교학입니다. 종교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전공이 종교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모든 사회 문화를 이해할 때는 반드시 그 사회의 종교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종교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국 사람들의 가치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종교가 두 개죠. 유교와 샤머니즘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낮에는 서로 나이를 확인 안 해도 저녁이나 또 술 같이 먹는 자리가 되면 반드시 나이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아래위 따져서 형, 동생, 언니, 오빠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전 세계 이런 민족들은 없죠. 근데 이렇게 나이 따지고 친족으로 부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교적이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한국 사람들은 그런 유교적인 그 서열의식이라든가 권위의식을 태생적으로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저녁 때가 되면, 밤이 되면 자유로운 세계, 술 먹고 완전히 풀어지는 엑스타시, 이런 세계로 천천히 돌입하게 됩니다. 굉장히 지금 점잖게 앉아 계신데 낮이라 그러실 거예요 아마. 자, 한국 사람들이 그 내재된 특별적인 힘. 한국 사람들은 한번 열받으면 왜 안 나와 하는 겁니까? 한국 사람들은 열받으면 세계를 놀라게 하죠. 근데 잘 열을 안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2002년 우리 월드컵 때 4강을 했죠. 근데 그 전에는 한 번도 본게임에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한국 팀이. 그러니까 갑자기 세계 4위로 올라갑니다. 끝나면 테스트로 떨어집니다. 이런 식의 부침이 심한 한국 사람들 금방 나오네. 또 세계 최빈국에서 60년 전에 50년, 60년 만에 세계 15대 강국이 되는 그런 나라, 그런 기적을 이룬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이런 나라 사람들이 자, 이게 이제 그 폭발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신난다, 신명난다. 우리가 신명이 나면, 한국 사람들이 신명이 나면 엄청난 일을 해내죠. 근데 신난다, 신명난다, 신기가 발동했다. 이 연원이 어디겠는가? 어딜까요? 연원. 어디서 발현했을까요? 뜻밖에도 굿입니다. 무당들 굿할 때 신이 짚히면, 신이 내려오면 거기서 무당들이 뜻하지 않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들이 그 영원한 고향은 샤머니즘이라고 그러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힘 내리면 구판에서 난장판이 되어가지고 질펀하게 노는 한바탕 놀게 됩니다. 그래서 샤머니즘은 한국인의 원초적 심성을 결정하는 종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여기서 샤머니즘을 종교라고 그러니까 거부감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종교학에서는 뭐 벌써부터 종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은 이 샤머니즘이 한국 역사와 같이 시작했고 지금까지 한 번도 절멸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단군 샤머니즘 무당이죠. 그 다음에 박혁거세 심증적으로 무당인 증거가 있습니다. 삼국사기 보면 박혁거세 아들은 누구죠? 신라의 두 번째 왕은 남해 자치함이에요. 여기 계신 분은 아시고 여기 계신 분까지 모르면 큰일 납니다. 근데 거의 답이 안 나와요. 남해 차차함은 김부식이가 삼국사기에서 명확하게 신라말로 무당을 뜻한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도 한 번도 절멸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단군 사당이죠. 무당 굿하는 장면이겠고 남산 국사당입니다. 지금 이게 원래 그 국사당 자리, 그러니까 조선시대 한반도에서 가장 유명한 굿당이었거든요. 이게 지금으로 치면은 남산 팔각정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남산 중턱에 조선 신궁을 지으면서 억지로 25년도에, 1925년도에 인왕산 지금의 위치로 바꾸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를 좋아하고 춤추고 무당 굿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노래가 춤입니다. 노래를 시작해서 노래를 끝납니다. 세계의 종교 의례 가운데서 그런 종교는 없을 겁니다. 그런 그 샤먼 종교와 역사를 같이 했던 그 한국 사람들은 그 주변 기록에도 노래를 좋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삼국지 위시동이 아시죠? 한국의 그 역사가 가장 최초로 기록된 사례죠. 3세기 때 쓰여진 책입니다. 부여 사람들은 밤에나 낮에나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모두 길에 다닐 때부터 노래한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얼마나 노래를 좋아하면 길에 다니면서도 노래를 하게 됩니다.
부영, 제가 고구려를 뺐군요. 고구려 밑에 있군요. 고구려도 그 일이 끝나면은 삼삼오 모여서 노래를 즐겼다. 노래방입니다. 당시 노래방. 노래방 역사에 굉장히 긴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그렇게 근엄한 내용이 아닌데 굉장히 근엄하게 앉아서 계시네요. 보십시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그 샤머니즘이 눈에 띄지 않는가? 그렇게 무당 숫자가 많고 하는데 왜 눈에 띄지 않는가? 근데 보십시오. 그 우리나라 스포츠 신문을 보면 적어도 2면 이상의 하단은 이런 전문 광고가 나옵니다. 제가 많은 나라를 다녀본 건 아니지만 다른 나라 신문에서 이런 전문 광고를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자, 계속 나오죠. 한 해 복채만 1조 원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정치인이 되면은 이렇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 나가면 다 보좌관 보내가지고 전 그 유명한 점쟁이들한테 그 당선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인데 버스 그 시트 커버예요. 여기에도 예언가 정비슬, 용광보살과 점치는 그 광고가 나옵니다. 전 세계 어디에 그 버스 커버에 이런 점치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한번 학생시켜서 찾아봤습니다. 이대 근처에 문학집이 얼마나 되나? 21군데나 돼요. 이게 한 블락에, 얼마 되지는 블락에. 교회도 6개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왜 우리가 잘 모르느냐? 보십시오. 지금 그 사람들의 그 무당들의 그 저게 있어요. 그 사단법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록된 무당이 10여만 명이 돼요. 그래서 미등록까지 따지면 지금 잘 모르는데 한 20-30명은 되겠다. 무당들이. 근데 전복까지 행하는 그런 사람까지 다 하면 한 7-80만 명이 전복에 종사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무당이 많은데도 우리는 왜 모르냐?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하니? 이렇게 무당들 홈페이지도 굉장히 많아요. 이건 저 전주의 한옥마을의 무당집이고요. 이쪽은 일본 도쿄에 있는 무당집이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에도 있어요. 제일동포들이 제주도 구슬 많이 합니다. 오사카에서. 근데 이 문화유산의 보고다 말이죠. 이게 지금 샤머니즘을 여러분들 참 한국 사람들 우습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민족 문화의 보고입니다. 이게 우리 민족, 특히 민속 문화는 끝까지 내려가면 결국 구판에서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음악.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한국 성악 가운데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성악이 뭡니까? 판소리죠? 그 다음에 가장 멋있는 춤? 살풀이 춤이죠. 살풀이 춤에 맞춰 추는 음악은 신화의 음악입니다. 제가 신화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은 신대철 밴드만 생각을 해요. 물론 전라남도 끝판의 음악이었는데 그게 다 뭔가 아니 전라남도 끝판에서 나온 겁니다. 신화의 밴드는 무당들 굿할 때 나오는 그 밴드 악대들이고 그게 하나씩 독주화되면 산조 형식으로 바뀌고 거기에 맞춰 추던 춤이 살풀이 춤이었습니다. 그죠? 복식 무당들 굿할 때 가장 좋은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이상 된 그 종교 의례이기 때문에 옛날 복식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 예전에 그 가장 좋은 음식은 유교 제사 지낼 때와 굿할 때 제사상 지내는 거예요. 여기 가장 좋은 음식을 쓰게 됩니다. 따라서 음식을 연구한 사람들은 여기서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종교 당연히 종교 공부해야겠죠. 문화 하나의 이거는 문화. 무당들의 그 무가 노래는 서사무가라고 해서 그 국문학자들은 우리 서사 문학의 보고라고 얘기합니다. 연극 하나 한편에 그 대사 없는 연극이죠. 무용 춤 많이 나오죠. 이런 면에서 보고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무교사은 어떠냐 이거죠. 국사장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거 가봐야 남산 가봐야 표시가 하나 서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이 제정신이면 그 인왕산에 있는 거 갖다 복원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인왕산에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답사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한국 그 샤머니즘의 헤드쿼터인데 이 본부인데 이렇게 3칸밖에 안 돼 있습니다.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죠. 이제 왜 우리가 무당집이 뭐나 여기 이 골목에 누추하게 항상 누추하게 있어요. 저길 들어가지 않으면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무당집에 항상 여기 깃발이 있죠. 제가 일명 폴란드 깃발이라고 그러는데 하얀 깃발과 빨간 깃발이 항상 대나무에 걸려 있습니다. 폴란드 깃발이 저기 생겼어요. 저거 나오면 무조건 무당집입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이대 앞에 무당집들이에요. 이렇게 골목에 누추하게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처음에는 이성적으로 해결 도모하다가 결국 나중에 문제 해결 안 되면 찾아가는 게 여기입니다. 여기 분명히 그렇습니다.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연예인 가운데서 강호동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서 떴습니까? 그 사람이 계속 혼자 자기 쇼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됐었어요. 결국 빚을 버는 게 뭡니까? 무릎팍도사죠. 그 점집에서 뜹니다. 그 사람이. 근데 그 친구가 그 무릎팍도사 나왔을 때 한국 사람들은 하나도 그 거부감이 없었죠. 워낙 익숙해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샤머니즘은 신사입니다. 신도. 일본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안도 다다오란 세계적인 건축가가 지금 우리 위의 신사, 수도. 굉장히 아름답죠. 이게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데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중국은 도교예요. 우리의 샤머니즘 역할을 하는 게. 도교사업 아름답죠. 중국 무당산에 있는 아름답죠.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럼 한국인은 샤머니의 신기를 갖고 태어났다. 그럼 구세 내용이 뭐냐? 간단한데 노래와 춤을 통해서 망하용수로 돌아가는 거예요. 망하게. 그래서 그 망하용수에서 신의 말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부터 끝까지 무슨 노래와 춤으로 되어 있다. 자, 이런 종교와 역사를 같이 한 한국 사람들이 노래 춤을 못한다면 말이 안 되겠죠. 그 말입니다. 아까 보신 거죠? 자, 신기. 자, 우리가 축구가 얼떨결에 세계 4강에 들어갔다가 지금 32강 밑으로 또 떨어졌죠. 근데 우리가 3강이면서 한 번도 안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먹고 마시고 노는 건 세계 3강입니다. 네, 유럽에서 우리와 같은 부류의 인류를 찾는다면 이태리 혹은 또 한 나라가 있어요. 한국하고 가장 비슷한 나라. 어딜까요? 이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스페인도 아니고 아일랜드래, 아일리시도. 아일랜드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성적이 비슷하대요. 평소에 침을 하고 있다 갑자기 욱하고 치밀어 오르고 밤새 술 마시고 나중에 싸우면서 끝나고 그렇더니 안 가봤는데 그래서 유럽에서 한국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데 한국인들은 오리엔탈 아이리쉬, 동양의 아일랜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자, 둘째가 하면 음주문부터 보죠. 참 술 무지하게 먹죠. 그다음 좀 가장 위력적인 술 소비량. 자, 한번 맞춰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술 1위 뭘까요? 여러분이 어제도 마신 거 뭡니까? 어제 마실 수 있죠. 뭘까요? 소주인데 이제 상품명으로 하면 참이슬입니다. 6,138만 상자가 팔렸대요. 2012년에. 그런데 재미난 거 보세요. 2위가 스미르노프죠. 미국 보드카. 3위가 다시 롯데 소주입니다. 처음 천원입니다. 근데 1위하고 2위하고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죠. 6,000만 상자하고 2,000만 상자하고. 근데 2위, 3위는 별로 안 떨어져 있죠. 저는 가능하면 처음처럼을 마시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2위가 탈환해서 이왕이면 우리가 1, 2위를 선별하자. 그렇습니다. 이 독주 소비량은 계속 1위입니다. 우리 한국이. 요번에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신몇인가 나왔는데 술 소비량이 잘못됐을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뭐가 당신 나라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린 버튼 녹색병이 나오는데 도대체 뭐냐 맨날 그게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마셔야 되는데 13, 20 좀 이상해요. 요거는 이 발렌타인 아시죠? 이 발렌타인의 21년산 21년산 위스키 총 생산량 가운데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소비합니다. 21년산 고급 위스키를 한국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 발렌타인에서는 강남 타워 팰리스주가 재밌죠. 그다음에 쌍크리주 여기 타이타닉 주 아시죠? 저 재미나게 이게 무슨 줄까요? 이거? 아시겠죠? 네, 성화봉송 많이 마시는 최정근 교수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 이걸 성화봉송주를 마셔보진 않았죠, 최 교수님. 마셔봤어요? 그래요? 잘 못 보셨죠? 한번 원래 진짜 영상을 보죠. 어떻게 마시나? 지금 저 안에는 이 계란 노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한 손으로 마셔야 됩니다. 저거 내가 떨어뜨리면 다시 마셔야 됩니다.
한꺼번에 아주 완샷 하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한국인들이 모인 방송에서 이렇게 코미디 좋아하고 노는 걸 좋아해요. 이 TV 방송은 우리 국민들의 기질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뭐 드라마 저질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저질이기 때문에 그런 드라마 하는 거예요. 아니, 간단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렵게 하면 안 통해요. 우리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제가 왜 그 대학 콘서트를 얘기를 하는 거 이따 말씀드리는데 싸이가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코믹 정신하고 노래 좋아하는 거 이게 복합이 되어가지고 저런 걸출한 친구 하나 배출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 싸이는 저 박수 무당이에요. 무당이 아니면 저런 짓을 못해요. 우리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무당이었기 때문에 저는 일을 내고 마는 겁니다. 제가 그 11시에 되면 또 7080 콘서트를 하죠. 앉아야 한국 사람들. 그것도 9번에서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러다가 또 그것도 이제 마음이 덜 차요. 그래서 그 다음날 60대 이상을 위해서 또 가요 무대 하죠. 월요일 날 말이죠. 그렇게 매일 우리끼리 술 먹고 노래하고 놀다가 명절이 되면 그 심심하니까 또 노동자분들 불러다가 노래 시켜가지고 경연대회 하고 그러죠. 이렇게 노래를 좋아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에 쭉 나오죠. 이게 나는 저 도전 천국이 10여 년 된 장수 프로그램입니다. 굉장히 인기 좋아요. 여기에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이 노래 좋아하는 문화의 신명의 문화의 중간 완성을 하는데 저는 두 가지를 봤습니다. 관광버스춤과 라디오 노래방. 관광버스 아시죠? 얼마나 신명이 많으면 이 좁은 버스 거기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관광버스는요 나올 때 밑에서 철판 하나 더 댄대요. 그거 안 되고 나면 다 꺼져가지고 하도 뛰어대니까 내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관광버스에는요 이 노래방 기계를 다는 게 불법입니까? 위법입니까? 위법에 위법. 그거 걸리면 30, 40만 원 벌금 나갑니다. 근데 제가 타본 결과 그 기계가 없는 차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전부 저 위법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그 기사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교수님 저 지난번에 국회의원들 태웠더니 걔들도 아까 사실 욕을 했거든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고 그 사람들은 노래를 하자고 그러더래요. 웃기는 얘기죠? 안 오시네. 법을 만드는 사람들 아니에요? 자기들이 탈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회의원 한국 사람들 아니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말이 너무 많으니까 보세요. 관광버스가 어떻게 추는지. 맨날 주위에서 하는 건데 또 보면 또 웃깁니다. 소리가 안 나오네. 저 사실 관광버스 추는 사람도 위법 탈법입니다. 저 걸리면 5만 원짜리 딱지 끊습니다. 걸렸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노래방, 라디오 노래방 얼마나 노래를 하기 좋아하면은 저희 방송사에서 반주를 틀어주고 전화기가 되고 노래를 하단 말이죠. 저희 아침부터 뭐 하루 종일 합니다. 파워 FM 107.7 있잖아요. 수경하는 거 거기도 나와요. 그때부터 계속 합니다. 하루 종일 해야 돼요. 얼마나 노래를 좋아하겠는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현대에서 어떻게 표출이 되느냐. 이제 드디어 이제 한류로 왔습니다. 네, 한류. 자, 드라마 열풍. 이 한류의 시작은 여러분들 한류 시작을 얘기를 하면 자꾸 겨울연가 얘기하시는데 아닙니다. 시작은 이겁니다. 사랑의 목일래. 이게 중국에 수출되면서 1억 5천만 명이 되는 중국 사람들이 보면서 그때는 이제 긴가민가 했어요. 뭐 저러다 말겠지. 서서히 동남아로 퍼지면서 한류가 불이 지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거 일본에서 뽑았던 드라마 베스트 5인데 다 아시는 거죠? 천국의 계단, 김삼순, 대장금. 대장금도 대단했죠. 이게 그 방영 국가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이란에서 시청률이 90%가 저거 안 됩니다. 대장금이. 근데 거기는 어차피 국영방송이라서 볼 게 없대요. 그냥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도 90%는 대단한 거랍니다. 이게 방영 국가가 60개국 정도입니다. 지금 방영 국가들이에요. 근데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제1세계, 서양은 못 이게 일본에서 상당히 인기입니다. 1위 아시겠죠? 그 이름도 거룩한 겨울연가. 이 신드롬이 대단하죠.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연사마 할 때 사마가 뭔지 아십니까? 사마. 선생님 그런 뜻이죠? 원래는 뭡니까? 원뜻은
자, 우리가 무당을 얘기할 때 시베리아어로 샤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무교는 무속은 샤머니즘 그래서 그 샤만이 한국 넘어와서 사마로 바뀌고 그게 일본으로 간 겁니다. 이게 연사마라는 게 무당 연치란 소리예요. 무당이 살아있어요.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저 연사마에 대한 숭앙심이 대단한 건 제가 농담 삼아 그래요. 만약 연사마가 지금 죽는다면 영원히 살 수 있다. 농담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정말 죽는다면 일본 사람들은 신사를 세워줄 겁니다. 그 정도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일본 제자가 선생님 그러지 않아도 지금 연사마 저 신사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했더니 고려 신사라는데 연사마에 브로마이드가 걸려있대 지금 벌써. 안신이 된 거예요 벌써. 그 정도입니다. 저 친구가 간사이 그 공항에 내려갈 때 말이죠. 거기 장례 아나운서가 너무 흥분돼가지고 무슨 뭐 K 뭐 어너식스 에어라인스 뭐 이제 랜딩을 딱 얘기를 안 하고 연사마 같은 비행기가 지금 착륙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6,000명의 일본 주부들이 나왔어요. 베캄이나 탐 크루즈 가볍게 제쳤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런 신화 속의 주인공 연사마 3종 세트 우리도 뭐 이걸 굉장히 열심히 봤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보세요. 비포 앤 애프터 전후 이 정도까지는 안 했는 말이죠. 보이지도 않네. 이건 이제 요사카 대형성에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많습니다. 그 한류에 대한 책들이. 가요 아시죠? 이거 뭐 K 유튜브 조